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를 말하답니다.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한 의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선이지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이경철 의원을 모시고 의정활동 한 달의 소회와 지역 현안은 물론 제주의 의료복지 분야 과제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구인 대정읍 주민들과 또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정읍민들의 선택을 받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이경철입니다. 도의원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짤막하게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13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의원이라는 또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도의원이 되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원하자마자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라든가 네,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추경 예산안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고 또 소관 자료를 검토하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2차 추경이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예. 뭐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도의원이 되고 나서. 아무래도 책임 업무에 대한 또 주민들의 바람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 사실 저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상당히 엄중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일상 속에서 좀 습관이나 좀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루 시작부터 네. 역시 일상생활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히 회기가 이루어질 때는 특히 상임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예. 의회에서 의정 활동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정말 생소한 일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낯설기도 하지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내고 있고 또 의정 활동이 없을 때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네.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뭐 선거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내 경선에서 현역을 또 꺾고 또 무소속, 그다음 국민의힘 후보들과 3파전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좀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 비결이라기보다는 예. 우리 대정읍민들의 그 새로운 변화를 그 요구하는 그 현실을 저도 피부로 느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대정읍민들의 갈망을 같이 교감하면서 예.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아가라고 주민들이 주름한 명령을 내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전에도 출마했다가 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뭐 정치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예. 쭉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단체 활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왔고 그런 사회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느꼈고 그 문제점들이 세월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예산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그 13대 의회에서는 초선이지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부담이 좀 크실 텐데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다면 네, 그 거짓말입니다. 예.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또
개원하자마자 바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다 보니까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네.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건 분야, 복지 분야, 또 안전 분야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 삶의 경험이 풍부한 저로서는 현장감 있는 그런 그 행정이 되고 집행이 됐을 때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뭐 새로운 변화 또 뭐 적극적인 의지 같은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또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극복하실 생각이신지. 그 경험이 뭔지 저는 우리 도민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연한 정치 방향보다는 이제는 정말 현장감 있고 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통을 겪는 도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같은 예산이면은 도민들에게 더 효능감 있는 그런 정책으로 세우는 일은 초선인 저가 어쩌면 더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이 뜨거운 열정을 우리 행정이 담고 예산에 담는다면 도민들에게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켜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계신데 또 최근 이제 민선국이 첫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좀 주의 깊게 봤던 사안이 있습니까? 네, 추경 예산은 본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네. 또 급하게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추경 예산인데 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저는 민생 문제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가 도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이 추경안이 제대로 됐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왔습니다. 네. 저 역시도 어떤 선심성 또 선거에 대한 조급함에 의한 이런 예산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봤고 우리 위성군 도정이 첫 출발이 성공하려면 이번 추경 예산부터 제대로 잘 지어져서 도민들에게 그 추경안의 효과를 톡톡히 돌려드리는 그런 추경안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서귀포 의료원 관련 발언, 의원님의 발언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하지만 서귀포 의료원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운영 적자,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떤 좀 방안이 있을까요? 예, 우리 산남 지역의 서귀포 의료원은 아주 의료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서귀포 의료원은 여러 가지로 지금 취약한 형태들이 드러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착한 적자인 경우에는 네. 그거는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용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낡은 관행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고 효능감이 없는 부분들을 지금도 끌고 가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예.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만이 서귀포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관찰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 관찰할 것입니다. 예. 착한 적자라는 단어 참 인상 깊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구인 대정읍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민원들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좀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정은 지금까지 살아온 바탕은 1차 산업 중심으로 쭉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밭작물이 아주 중요한 어떤 경제의 중심축이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밭작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1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어업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민들과 예. 농민들이 삶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의 중심인 우리 대정은 1차 산업을 어떻게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대안,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휴회 기간에는 또 이제 23개 마을이죠. 23개 마을 분들 뭐 계속 만나면서 이제 민원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하시다가 보면은 몸이 뭐 나지 않겠습니다.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 일정 조율은 그 10시부터 네. 저녁 한 5시, 6시까지 진행을 되는데 우리 대정이 복합영농 지역이라 가지고 예. 하루에 뭐 4마을, 5마을도 하지 못합니다. 2개나 하나 할 때도 있고 또 바쁘기 때문에 오전 못하고 오후에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게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지만 진지하고 현장감 있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술 한 잔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몸도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정읍민들이 정말 제가 이러다가 또 건강을 잃지 않겠나라는 그런 걱정을 먼저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고 허창욱 의원이 또 현역 의원도 중에 또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에 대한 걱정을 우리 대정읍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은 뭐 아주 탄탄할 것 같습니다. 네. 주위 분들이 먼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선국이 위성군 도정이 출범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갖는 기대 또 반대로 좀 걱정되는 부분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위성군 도정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들은 공약에 몰두를 하면서 검증 없는 공약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또 예산 낭비와 네. 도민들의 실망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기대되는 부분은 위성군 도정이 어느 도정도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순수함에서 시작하는 그 열정 그리고 위성군 지사의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항상 포용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4년 동안 열심히 해준다면 네. 성공한 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그 13대 의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당 뭐 집행부와의 견제, 협력 이 가운데 어떻게 좀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지금은 우리 제주도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관광, 농업 분야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다수의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소수인 그 야당과 어떤 견제보다는 정책적 합의를 보면서 같이 연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동력의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의정 활동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임기 동안 꼭 뭐 반드시 통과시키거나 추진하고 싶은 공약, 뭐 이런 조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공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대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예. 1차 산업을 지키고 예. 농어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농민들이 요즘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 또 농산물 가격 폭락, 정말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농산물 그 안정과 관련된 이런 그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또 과잉 생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네. 농산물 수급 안정제를 이제는 실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요청할 건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정 활동하면서 어떤 정치인으로 또 이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뭐 기억된다기보다는
일 속에서 삶을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가장 선례를 남기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신 이제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전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경철 의원과 함께 지난 의정활동 한 달의 소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제주의 복지와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분야인 만큼 작은 정책 하나도 도민의 삶에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앞으로도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